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올해도 저는 연금 계좌를 풀로 다 채웠습니다. 작년엔 연말쯤에 다 채웠는데 올해는 그래도 빠른 시간에 채웠어요. 참고로 저는 연금 계좌를 이렇게 3개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계좌를 다 채운 기념으로 제가 왜 연금 계좌로 투자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연금저축 계좌를 왜 2개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 계좌를 크게 3계좌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IRP. 그래서 여기 전부에 1,800만 원을 넣고 있고요. 각각으로 보면 연금저축 1에는 600만 원, 연금저축 2에는 900만 원, IRP에는 300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 다뤄볼 주제는요, 왜 연금 계좌로 투자의 대부분을 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IRP 이렇게 1,800만 원을 납입을 하면요, 이 중에 9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300을 받기 위해서 저는 IRP를 운영 중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900만 원 이상 넣었을 때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 자신이 소득이 5,500만 원 초과이면 900만 원에 13.2%에 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습니다. 그 금액은 118만 8천 원이고요. 만약 자신이 5,5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900만 원에 16.5%에 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습니다. 그 금액은 148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었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 화면 바로 위에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환급받는다 하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5,500만 원이 넘어서 900만 원에 13.2%가 되는 금액인 11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요, 일종의 저희한테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매년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900만 원 투자를 해서 약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재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런 110만 원, 140만 원 이런 금액은 저희의 보통 투자의 한 달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는 연금 계좌로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왜 저는 1,800만 원을 투자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연금저축 1은 600만 원, 연금저축 2는 900만 원, IRP는 300만 원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를 2개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받은 금액은요, 만 55세 이후에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로 저희가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제가 자유롭게 쓰고자 함인데요. 자유롭게가 무슨 말이냐, 비과세 계좌, 엄연히 말하면 비과세 금액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각 계좌별로 돈이 쌓이는 흐름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연금저축 1에는 매년 6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쌓일 거고요. 연금저축 2에는 900만 원씩 돈이 이렇게 쌓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에는 이렇게 300만 원씩 쌓이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운용하다 보면 이 계좌에는 저희가 납입한 금액 플러스 수익들이 이렇게 쌓이게 돼서 최종 형태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금액들을 색칠을 다시 해보면,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은 금액을 IRP랑 연금저축 1에 몰아놓으면 최종적으로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대상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그 전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금저축 2의 이 900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아무 혜택받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순수 월급으로 납입만 했을 뿐 매년 세액공제 때 900만 원 초과로 납입한 금액이니까 저희에겐 자유로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금액이 출금됐을 때는요, 아무 세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비과세 금액이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 연금 계좌만의 인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을 회수를 했었을 때 바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전부 분류를 해서요, 가장 먼저 나오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바로 이 금액이 출금이 되고요. 그 다음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란색 부분이 그 다음에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출금이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자 연금저축 계좌를 2개 운용 중이고요. 이렇게 운용하다 보면 이 금액을 한
한 계좌에 몰아넣어서 이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을 우리가 증권사에서 지정해달라고만 하면 아무 때나 뽑을 수 있는 자유로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계좌의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이런 형태의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자유롭게 쓰이냐면 이 금액은 55세 이전에도 저희가 증권사 가서 이 비과세 금액을 지정해달라고만 하면 어느 때도 뽑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55세 이후에도 이 두 계좌가 연금 수령이 됐었을 때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보통 연금 개시가 되면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연금소득세로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후에는 16.5% 분리과세 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계좌를 두 개를 운용하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원하는 수준에서 아무런 세금 없이 그리고 추가로 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 2에 대한 계좌는 나이, 다른 계좌의 연금 개시 상관없이 자유롭게 저희가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로 운용하게 되면요, 어떤 좀 불편함이 있냐면 55세 때 연금 개시를 하고자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혜택 받지 않은 돈을 다 쓰고 개시하시는 게 유리해지는데, 그때는 좀 연금 수령 시기가 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시를 해도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그 연금 수령 한도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복잡해서 이렇게 추가로 만약 저처럼 900만 원 이상 납입한다고 하시면 연금 계좌를 좀 분리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전에는 제가 연금저축 1을 과세 계좌, 두 번째를 비과세 계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계좌 자체가 뭐 과세 대상 계좌고 연금저축 2처럼 이렇게 쓰는 계좌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2에 대한 계좌는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00, 900, 900, 900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도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900, 900, 900, 900 이렇게 돈 다 넣으셔도 이 다 쓰고 나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계좌 자체가 비과세 계좌는 아니고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실 때 이 900, 900에 대한 이 하얀색 부분을 증권사 가서 비과세 부분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과세, 비과세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계좌 2를 비과세 계좌처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연금 계좌가 두 개면 장점이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아까 돈이 계좌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면 900, 900, 900에 대한 계좌 관리가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다른 계좌들이 연금이 개시가 되더라도 1년에 1,500만 원 정도만 저율과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의 대안의 계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55세가 되기 이전에도 증권사 가서 비과세 지정만 하시면 비과세로 그 아까 900, 900에 대한 돈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금계좌 두 개의 장점은요, 보통 연금계좌를 개시를 하려면 5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한이 안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계좌가 연금 개시 후에 재취업 시 55세, 뭐 60세 이때 넘어도 그 후에 소득공제 계좌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좌가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추가 납입이 안 되는데 추가 납입 가능 계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만들 때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것저것 장점이 있어서 저는 연금 계좌를 두 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권사 앱을 가면 딱 이렇게 올해 납입액 1,800만 원, 계좌 1에 900, 계좌 2에 600, IRP에 300 이렇게 보이게 되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올해 연금 계좌 풀로 채웠다는 소식과 겸사겸사 제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직접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